안성환의 시사야. 여러분은 황성예터라는 노래 아십니까? 이 황성예터는 고려 왕조의 도성인 개성 만월대를 지칭하는데요. 폐허가 된 고려 궁터의 달밝은 밤, 역사의 무상함을 읊은 노래라고 하죠.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질 만큼 개성 만월대에는 많은 역사가 얽혀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지난 2007년부터 남한과 북한 조사단이 공동으로 개성 만월대 유물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요. 주목할 만한 유물들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헌적의 역사, 오늘은 개성 만월대에서 출토되는 고려 금속활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성예터라는 노래는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아시죠? 20대.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데요.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부르기는 뭐하고 그냥 네. 가사를 보면은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하다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폐허에 서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그래서 되게 그 시적인 그런 노래인데요. 전수린이라는 분이 이제 1928년에 고향이 개성이라고 그러는데 네. 왔을 때 폐허가 된 고려 공성의 무상함을 즉석에서 이제 그 표현하고 만든 가락이었다 그러고요. 왕평이라는 분이 이제 작사하고 이 에리수라는 가수가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노래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일제로부터 이것이 금지곡 판정을 받았어요. 금지곡요? 네. 뭐 이렇게 낭만적인 노래를 왜 금지시켰을까요? 그래서 뭐 좀 구슬프고 좀 약간 패배주의적인 거여서 네. 굳이 뭐 금지곡을 오히려 더 장렬했으면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곡이 1901년에 일본의 그 다키 렌타로라는 일본 가수가 있는데 네. 그 부른 황성의 달이라는 일본 곡이 있는데요. 굉장히 흡사하다 그러죠. 이름도 좀 그런 제목도. 근데 이 총독부에서는 고려조선의 어떤 특히 고려의 망국을 한스럽게 여기는 곡이다라고 해서 이제 금지곡으로 지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정서를 자극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진짜 일본은 아예 민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네. 그냥 말살하려고 했다.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굳이 이런 것까지 그렇게 금지곡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저 군사정권 때도 뭐 말도 안 되는 금지곡도 있었으니까요. 그건 또 그렇지만 일제는 또 일제 그렇습니다. 얘기니까요. 네. 근데 이 남북한이 황성예터로 불리는 네. 개성이 뭐라 할까요? 만월대. 네. 여기를 공동 발굴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월대가 919년에 고려태조 왕건이 이제 그 송악산 남쪽 기슭에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창건했는데 1461년 홍건적이 내려와서 이제 불탈 때까지 네. 고려 임금의 거처였고 뭐 도읍이었죠. 도성이었죠. 그래서 만월대라고 하는데 그 고려 망국 이후에 폐허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아파트 개발한다, 빌딩 들어선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자리였을 거 아닙니까? 궁궐이 그렇죠. 들었을 정도니까. 근데 이제 지금 개성은 그렇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700년 동안 땅 속에 이제 고려 시대의 유적 유구가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적이죠. 지금도 남아 있으면 파면 계속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남북한이 2007년부터 그 8차례에 걸쳐서 공동 발굴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40여 개 동의 건물, 터, 그다음에 이제 18,000여 점의 유물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을 했어요. 지금 그냥 공동 발굴은 멈춘 상태인가요? 아니면 계속 하고 있나요? 지금은 좀 멈춘 상태인 사실 2007년 시작할 때는 또 순풍을 달았으니까 네, 그리고 뭐 그렇죠.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남북 관계라는 게 뭐 정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정치 상황에 따라 또 부침을 거듭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차례에 걸쳐서 8차례에 걸쳐서 한 500일 정도 남북한 학자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발굴하고 또 연구하고 그런 측면 굉장히 그 이 의미가 큰 발굴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서 네. 우리는 남쪽만 지금 연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북은 북쪽만 연구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려는 고려고 조선은 네. 조선이고 고구려 연구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식을 교류하면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큰 효과가 네. 나타난다는 네. 건데 근데 17,9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네. 굳이 왜 금속활자를 지금 정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고려가 이 가장 먼저 세계에서 금속활자를 발명한 왕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헌으로 보면 금속활자로 간행된 가장 오래된 책은 우리가 배웠어요. 고금상정 예문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 나라의 제도와 법규를 정할 때 참고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남명 천하상송 증도가라는 책이 있어요. 깨달음의 뜻을 밝힌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두 책이 뭐 1239년, 34년에서 41년 뭐 이런 식의 어떤 책이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도가의 경우는 무신 정권의 실세였던 최이가 1239년에 새긴다라는 기록이 있고 네. 고금상정 예문의 경우는 이규보의 동국 이상 국집에서 보면 1234년에서 1241년 사이에 강화도에서 28부 찍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네. 두 책 모두 이렇게 목판본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기록에만 남아있고 책이 현존하지 않은 그런 책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금속활자라고 하면 보통 직지 이게 가장 먼저 생각나지 않나요? 예, 그 가장 오래 남아있는 그러니까 금속활자 본이죠. 네. 그것이 이제 1377년에 그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직지심체 요전인데 그러나 어쨌든 어떤 책이든 간에 그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서양에서 금속활자를 발명한 때가 1447년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대 210년에서 최소 70년 이상 우리 고려의 금속활자가 구텐베르크보다 앞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직지심체 요절도 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얘기를 굳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 금속 활자로 찍은 책만 남아 있는 것이고 금속 네. 활자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금속활자가 사실 뭐 유물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그러면 확실한 증거니까요. 그렇죠. 더. 그런 그 유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지금까지 진짜로 판명된 금속활자는 고려 때 금속활자는 딱 두 점이었거든요. 두 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자 하나 딱 이렇게 있고 글자 하나 딱 있고 이런 거죠. 아, 그럼 왠지 너무 적다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뭐 드는데. 그랬더니 남북한이 한 점씩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네. 남측에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복자가 있습니다. 그 뒤덮을 복자, 뭐 뒤집힐 복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글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조선 역사 중앙역사박물관 이 소장은 전자가 있는데 이 중앙박물관 소장 복자는 1913년에 덕수궁 구왕궁박물관에서 일본인 골동품 상인 아까보시에게서 당시로서는 한 뭐 파격적인 액수라는데 14면을 주고 샀다 그럽니다. 네. 아까보시는 뭐 이게 개성에서 발굴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북한 거는 1958년에 그 개성 만월대에서 그 수집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만월대 공동 발굴 사업을 벌이다가 금속활자를 몇 점 더 발굴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작은 거 그 두 점 갖고 있었는데 네. 지금 많을 때 발굴하다가 네. 몇 점을 더 발굴했으니까 그 가치는 얼마나 클 수 있겠어요. 특히 이제 그 2015년에 제7차 공동 발굴이 있었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11월 네. 14일이니까. 근데 이제 만월대 신봉문터 서쪽 255m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보통 우리가 고고학 발굴할 때 보면 흙더미까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허투루 버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흙 속에서 찾지 못한 유물이 혹시 끼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굉장히 작은 유물 같은 경우는 버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물 채질까지 하거든요. 이게 딱 채 넣어갖고 물로 딱 해갖고 씻어갖고 막 채질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이 걸러내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유물까지 걸르기 때문에 하는 건데 바로 그 물 채질할 때 하면서 그 금속활자가 딱 나온 거죠. 거의 고고학자는 거의 그 중노동을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애 데리고 있다가 너 공부 못하면 저런 사람 죽는다고 이제 대학교에서 막 그 붓질하는 그런 고고학자를 보고 참 그렇죠. 한심하게 느꼈던 거죠. 삽질하고 붓질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일이니까. 저런 사람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그랬다는 게 아주 그 가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체질하는 사람들이 전부 박사들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물론 뭐 인부들도 있지만 어쨌든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박사 다 되겠죠. 그럼 찾아낸 그 활자는 어떤 글자였습니까? 그 되게 작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자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 크기가 가로 1.36cm, 세로 1.3cm, 그다음에 높이는 0.6cm니까 뭐 얼마나 작겠어요. 우리 손톱만 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되겠네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체질로 겨우 거의 못 찾을 뻔한 거죠. 기적적으로 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흙더미에서 막 계속 하루 종일 체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딱 이거 나온 거죠. 발견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 대단한 발견인데 그 이 글자가 보면 좀 어려워요. 계집여변에 이제 오로지 전자라고 하는데 그걸 남한에서는 그 한결 같은 전 혹은 뭐 아름다울 단으로 읽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그걸 사랑스러울 전자로 읽더라고요. 근데 네. 어떻게 읽나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라는 뜻의 글자죠. 그 한 글자가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동안에 이제 남쪽에서 2점을 갖고 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난리가 난 건 뭐냐면 남북한이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네. 한 점이 나왔는데 그건 남북한 공동으로 발굴한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 의미라는 게 또 굉장히 그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는 그런 거였고.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북한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갖고 오면 안 되는 쭉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뭐 기사 제목으로 남북 합작이 찾아낸 뭐 금속활자 이런 식으로 달았겠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렇게 찾아낸 남북한 공동으로 찾아낸 금속활자가 기존에 있는 남북한이 네. 갖고 있었던 그거보다 2점보다 사실은 고고학적인 의미는 좀 더 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발굴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는데 다른 2점은 출토지가 불분명하니까 예. 근본을 모르잖아요. 아, 이력을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요 남북한이 찾아낸 금속활자는 물론 물체질로 찾아내긴 했지만 출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어디 있다는 건 알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고고학적으로는 그 가치를 지닌 유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진짜 언격결에 맞췄는데요. 네. 그 예전에 어디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그 예를 들어서 중고 물품 팔 때 예. 그 하다못해 우리 뭐 컴퓨터 팔 때도 제가 이거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갖고 있으면 더 비싸게 팔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이 남북 공동 발굴단이 찾아낸 성과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그렇습니다. 발굴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수가 많아서 그때도 2000이 찾아낸 게 이제 공동으로 찾아낸 게 2015년 11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2016년 내년에는 야 우리가 좀 한 번 더 왜냐하면 그 그 활자가 발견된 곳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가 혹시 옛날에 그 주자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활자를 만들었던 그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야 거기 인쇄소가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남북한 학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찔끔찔끔 하지 말고 한 5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하자. 그리고 1년에 한 2달, 3달 할 게 아니라 한 10개월 정도 하자. 그냥 네. 연중으로 하자. 그렇게 이제 거의 구두 합의까지 된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생기고 철퇴를 맞게 된 거죠. 남북 관계가 막 틀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핵실험하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2016년 새해가 들자마자 뭐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네. 한 달 뒤에 개성공단 우리가 또 무기 중단됐잖아요. 네. 그러므로 해갖고 이제 남북한 그 공동사업도 계약 없이 이제 중단 상태로 이어졌는데 그 기간 중에 그 사실 북한 측이 단독으로 발굴을 했는데 2016년 3월에 금속 활자 4점을 더 발굴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 좀 기다리지. 같이 발굴하기. 원래 같이 발굴했던 곳이니까 사실 그런 의문은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뭐 주자소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그럼 지금 활자를 만드는 곳이었다고 가정하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쏟아지는 지금 거죠. 네. 하나 이렇게 딱 나왔으면 이거 우리가 얼른 발굴 더 해야지 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남한 학자들은 또 못 봤잖아요. 네, 발만 그렇죠. 동동 구르고 사실 실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사실은 발굴 지점이 원래 남북한이 찾아냈던 그 한 점 그 부근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추가로 발견된 활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칙자가 있는데 칙자, 물 흐를 모양의 칙자라 그럽니다. 그 네. 글자가 그렇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지게미 조, 이름명, 발글명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글자죠. 그래서 이제 북한 학자들은 이 활자 제작 시기를 한 12에서 13세기 정도로 판단을 했고 네. 그리고 이 4점의 활자들 아까 얘기했지만 남북한 학자들이 찾아낸 그 단자 전자 그 활자 하나 그거하고 출토 지점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재질이라든가 그런 게 매우 흡사했기 때문에 같은 뭐 곳에서 이제 발견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 남북한 한 점씩 2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남북한 공동으로 찾은 한 점 그리고 북한이 단독으로 찾은 4점에서 총 7점의 금속활자가 존재하는 셈이 되었었죠. 사실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거 네. 제가 너무 우리나라 역사를 비하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걱정이 들긴 하는데요. 우린 책으로 찍어낸 것만 있고 네. 구텐베르크가 그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활자혁명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쫙 유럽은 막 책이 그렇죠. 엄청나게 막 책이 많이 많죠. 만들어지고 네.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남아 있는 게 적어.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금속활자를 처음 만든 거 맞을까? 그런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되죠. 그런 그 느낌도 받았었거든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또 공백기 거치고 막 그러다가 작년에 또 좋아져 갖고 또 8차 조사를 했거든요. 아, 조사했어요. 네, 조사를 했다가 이제 네. 또 지금은 또 삐그덕거리면서 또 이제 중단 상태인데 이렇게 굉장히 우여곡절을 걷는데 지난주에 문화유청에서 이제 그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네. 12년을
공동 발굴 조사를 한 게 12년 됐는데 그걸 정리하는 그런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제가 그 심포지움에서 발표되는 원고들을 쭉 살피다가 이게 그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던 최강식 고려대 명예교수가 기조 강연을 한 그런 발표문이 있어서 네. 제가 한번 봤습니다. 기사 쓸 게 있나 해서 발표문을 봤는데 눈이 번쩍 떴습니다. 어떤 걸 보셨길래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2007년부터 이 조사 사업 관여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 기저강면을 쓰면서 조정철이라는 북한학자가 북한 학술지에 보고한 논문을 소개를 했는데 네. 북한이 단독 발굴을 했던 2017년에 금속활자가 계속 출처되던 바로 그 지점에서 네. 또 한 점을 발굴했다는 거예요. 네. 금속활자를. 그런데 그것이 꽃 모양 청자 접시가 이렇게 흙 속에 이렇게 노출돼 있고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서 박힌 상태로 활자가 그것이 이제 그런 활자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글자가 성할 선자라 그래서 예. 사람 인변의 부채 선자거든요. 사실 이 발굴이 사실 고학적으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 네. 생생하게 그 유물이 남아 있잖아요. 그 자체 청자 속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누가 얘기했던 일부러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물체질로 했던 거는 우리 남북한이 공동을 발굴했던 거 물체질로 했다는 건데 네. 물론 출처 지점은 알지만 생생하지는 않잖아요. 그 출토 상태 그대로 발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한 건데 요거는 청자가 딱 박혀 있는데 그림을 보면 아주 극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박혀 있는 청자 그 테두리 안에 딱 그 글자가 1cm 되는 그 글자가 딱 박혀 있는 그 그림이 뭐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금속활자의 제작 시기와 관련되어서도 획기적인 자료죠. 땅속에 묻힐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청자의 제작 연대를 알면 금속활자의 제작 연대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꽃 모양 청자 접시가 12에서 13세기 제작된 거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고금 상정 예물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증도가가 123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시대가 맞지 않냐 이거죠. 12, 13세기니까. 그래서 네네. 혹시 이 글자가 그때 그 책을 찍어냈던 그런 활자가 아니겠는가라는 우리가 추정이 또 가능하잖아요. 왜? 12, 13세기 청자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는 앞뒤로 거죠. 아기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예, 훨씬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이 가능한 어떤 그렇습니다. 유물이 될 수 네, 있다는 네. 얘기인데요. 네. 앞서 제가 의문이라고 해서 네. 말씀드렸던 거. 왜 우리는 금속활자의 나라이면서 금속활자가 이렇게 드문 건가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우리가 고려인이 만들었지만 금속활자를 대량 보급한 거 구텐베르크인데 사실 서양에서는 성경이 엄청 그때 수요가 많았잖아요. 네. 성경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수도사가 성경을 한자 한자 필사해서 10일에서 15일 정도 필사를 한 권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텐베르크가 고려의 금속활자에 영감을 얻었는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개발했든지 어쨌든 간에 1447년 정도의 금속활자를 개발하면서 대중화시키니까 성경을 뭐 수십 수백 권 계속 찍어내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유럽인들한테 언어를 보급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마법이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문해부흥도 네. 일어나고 그랬고 그리고 이 한 50년 만에 1000개 이상의 인쇄소가 있고 그 50년 동안에 유럽에서는 3만 종 900만 부의 서적이 출간돼 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선왕조실록이 사실 내부에 5부만 찍어냈잖아요. 네. 대중화가 안 된 이유가 있는데 확대 재생산은 안 된 건데 그중에 안타까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영어 알파벳은 사실 26자로 모든 글자를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자는 5만 자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활자로 만듭니까? 훨씬 어려웠겠군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중화가 한계가 있었다라고 알파벳에 비해서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조선의 경우는 활자 인쇄가 쉽지 않았다라는 근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글자의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네. 권력이 너무 한쪽에 독점돼 있는 그러니까 사대부나 권력자만 왕실. 네, 그렇게 권력자만 뭐, 책을 읽을 수 책을 있다 읽을 그런 수 있다. 한계도 그런 좀 게 있었을 있습니다. 것 같은데 네. 근데 좀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만월대를 계속 발굴한다면 금속활자를 더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 남북한 공동 사업이 좀 안정감 있게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5년 단위 정도 이렇게 계속 해야지 정치적인 상황에 연결이 안 되고 차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지 맨날 무슨 뭐 정치적인 상황이 좀 뭐가 맞아요. 문제가 되면 중단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네. 계속 지금 주자서 이런 것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좀 남북 관계가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 문화 사업 같은 거는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무슨 유엔 제재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라고 참 말씀드리는 게 너무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좀 남북 관계가 빨리 좋아져서 이런 것만이라도 먼저 좀 최소한 시작했으면 문화 사업은 좋겠습니다.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날이 굉장히 부쩍 추워졌는데요. 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